한때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고요. HBM 경쟁에서 밀렸고 엔비디아의 선택에서도 멀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성의 메모리 독주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HBM 서 공급과 함께 삼성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구조 전환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그 숫자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HBM 시장의 구조입니다. HBM, 즉 고대 여폭 메모리는 단순한 D램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GPU가 연산을 담당한다면 HBM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 대역폭이 따라오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은 병목에 걸립니다. 지난 23년간 이 시장의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AI 플랫폼에 HBM3와 HBM3E를 공급하며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10%대 점유율에 머물렀고 시장의 신뢰 역시 경쟁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HBM은 수율, 발열 관리, 적층 안정성, 그리고 고객사 품질 인증까지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 제품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검증 절차는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삼성의 어려움도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HBM 사업을 전략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뤘던 판단 이후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선도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HBM은 하이닉스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변수가 바로 HBM4입니다. HBM4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을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AI 모델이 대형화되면서 메모리 요구 수준도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조를 조금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HBM의 핵심 중 하나인 베이스 다이, 즉 가장 아래에서 전체를 제어하는 로직 다이에 파운드리의 미세 공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삼성만이 시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D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어 구조까지 함께 고도화하는 접근입니다. 이 전략이 실제 성능과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단순 점유율 회복을 넘어 구조적 반전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가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략이 실제 숫자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신호를 먼저 확인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BM4가 실제로 삼성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매출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기존 범용 D램은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수요가 둔화되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업황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HBM은 고객이 제한적이고 장기 계약 비중이 높으며 단가도 훨씬 높습니다. 단순 물량 장사가 아니라 고부가 영역에 가깝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는 현재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GPU 한 개에 탑재되는 HBM 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메모리 요구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GPU 판매 증가와 함께 HBM 수요도 동반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삼성의 HBM4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탑재된다면 매출 믹스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저가 범용 메모리 비중은 줄고 고단가 AI 메모리 비중은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 매출 증가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의 HBM 점유율이 중기적으로 30% 중반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율 안정과 고객 신뢰 유지입니다. 특히 수율은 핵심 변수입니다. 4나노급 로직 다이와 최신 D램 공정이 결합된 구조는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초기 수율이 낮다면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단가 제품의 안정적 양산은 곧 마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의 평택 P4 라인을 중심으로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 연구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익힙니다. 투자 확대는 곧 수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협상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리스크가 됩니다. 삼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수요를 확보하게 되면 공급망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단순한 보조 공급사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은 오히려 산업 전체에 긍정적입니다. 한 기업이 속도를 내면 다른 기업도 기술 투자를 확대합니다. 그 결과 전체 기술 수준이 올라갑니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는 이런 경쟁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번 승부의 핵심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분기 실적입니다. HBM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AI 관련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지, 이 숫자들이 움직일 때 시장은 반등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기대가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HBM2는 기술적 반격의 신호일 수 있지만 진짜 승부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략이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와 경쟁 변수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HBM4 공급 확정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통과와 지속적 수익 구조 확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발표는 하루면 끝나지만 수익 구조는 분기 단위로 검증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양산 수율입니다. HBM2는 단순 적층 제품이 아닙니다. 고난도 적층 공정에 더해 미세 공정 기반 로직 다이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설계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불량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수율이 60%와 80%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원가 구조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단가 경쟁력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 고객사는 성능과 함께 안정적 납품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일정 지연이나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 공급 비중은 즉각 조정됩니다. 엔비디아는 단일 공급 구조를 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안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3와 HBM3E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검증 이력과 고객 신뢰는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HBM2 초반에서 성능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기술 개선 속도는 빠릅니다. 반도체는 세대 단위로 재편되는 산업입니다. 1년 내에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외부 파운드리 협력 구조입니다.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를 활용하지만 경쟁사는 TSMC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결국 승부는 내재화와 외부 최고 역량 활용 사이에 효율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의 지속성입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확대 국면입니다. 그러나 캐펙스는 항상 경기와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메모리 수요 역시 둔화될 수 있습니다. HBM은 고부가 영역이지만 수요 총량이 줄어들면 가격 협상력은 약해집니다. 또한 고객 집중도 문제도 존재합니다. HBM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AI 플랫폼에 집중됩니다. 특정 제품 채택 여부에 따라 분기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지 않으면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 이번 전략은 고위험, 고보상 구조에 가깝습니다. 성공하면 메모리 사업의 질적 전환이 가능하지만 수율 수요 경쟁 변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기대는 빠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 역시 이미 기대를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기 실적에서 가시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와 밸류에이션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분명합니다. HBM 매출 비중 확대 여부,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률의 구조적 개선, 그리고 수율 안정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시점이 아닙니다. 이번 HBM4가 진짜 체질 변화의 시작인지 일시적 반등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삼성의 기업 가치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은 정말 돌아온 것일까요? HBM2 공급 확정은 분명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귀 선언이 아니라 구조 변화 가능성입니다. 메모리 사업이 단순 가격 사이클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고부가 AI 중심 구조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 시험대 위에 지금 삼성이 서 있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믹스의 변화입니다. 범용 D램 중심에서 고단가 HBM 비중이 확대된다면 매출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 성장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쟁 방식의 변화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삼성만의 구조적 강점입니다. 이 강점이 실제 성능과 수율로 연결된다면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차별화된 경쟁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기술 발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수율이 안정되고 분기 실적에 반영되고 고객 신뢰가 반복적으로 확인될 때 비로소 체질 전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기대보다 숫자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또한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기술 투자와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동시에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글로벌 HBM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HBM 쏘는 왕좌 탈환의 선언이라기보다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HBM 매출 비중, 영업이익률 변화, 수율 안정 데이터, 그 지표들이 움직일 때 이번 반전의 의미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분기 실적과 시장 신호를 차분히 지켜볼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일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